어때? 이거 뭐예요? 선생님이 이름을 좀 붙여줬는데 항등식 설계법, K항등식 설계법이라고 이름 붙여줬던 거 기억납니까? 이 앞에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똑같은 내용이 있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우리는 그 직선의 방정식에 뭐 일반형으로 정리했을 때 는 0 좌변 또는 우변에 정리된 식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요, 한쪽은 그대로 한쪽은 K를 달아서 써주고 는 0 마무리 지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한번 써볼게. 우리 첫 번째 원인 C라는 게 지금 교재에는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뭐 일반형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이라는 원 자체는 얘도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나와 있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다 라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이 나와 있는데, 일단 얘네들의 관계가 좀 잡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원일 때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하나가 원이 있으면요, 하나는 뭐 이런 정도로 겹쳐져 있으면서 교점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그런 위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치? 상황 파악을 좀 하고 들어갑시다. 얘를 뭐 C라고 하고 요 원의 이름을 C'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원의 교점 두 개가 나오는데요.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봐봐. 얘랑 얘는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이기 때문에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몇 개일까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예요? 하나죠. 서로 다른 두 점. 이게 직선의 결정 요건이잖아. 당연히 이 두 점을 지나려면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연결한 이 무한도형, 이 직선밖에 없겠죠. 딱 한 개. 그런 다음에 뭐 이 두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내가 하나 얘기했던 거, 우리 바로 전교시에 배웠던 거, 원이 하나로 만들어지려면 나란하지 않는다는 조건까지 있어야 되고 점도 몇 개가 필요한 거였지? 바로 전 시간에 했던 거. 3개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점 2개 가지고는 원이 딱 하나로 결정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그냥 대충 생각만 해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 원, 요거 2개 지나는 원은 뭐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좀 바꿔서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무수히 많이 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두 원의 교점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이 상황에서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도 구해볼 거고요. 두 점을 지나는 원들도 한번 구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아이디어가 K에 대한 항등식 설계법이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항상 설계법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 는형으로 정리했을 때 이 좌변에 또는 우변에 정리된 요 식 있잖아요. 얘를 갖고 오는 겁니다. 얘를. 그 다음에 는 0으로 정리했을 때 얘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어떻게 나와 있어도 는 0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강조를 했던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이해를 그때 당시에 했다면 왜 는 0으로 정리하는 게 필수적인지 파악할 수가 있겠죠. 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를 한 번은 그냥 그대로 써주고요. 한 번은 어떤 내가 도입하는 새로운 미지수 k를 잡아줄게요. k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방의 원식이죠. 이 좌변에 정리된 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는 0으로 마감을 딱 쳐주면 이게 이제 아이디어야. 이 뭐예요? 잘 봐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왜 이렇게 식을 작성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 직선이나 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해보면요. 자, 이 내가 만들어낸 방정식에 무조건적인 해가 하나가 있어. 무조건적인 해. 그게 뭐야? 여기도 0 되게 하면서 동시에 이쪽도 0 되게 하는 그런 x, y 조합이 있겠지. x, y 조합이 있겠지. 근데 그게 그림으로 본다면, 그림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점의 좌표예요. 교점의 좌표. 왜? 여기를 0 되게 한다는 건 이 첫 번째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란 얘기고, 근데 동시에 여기도 0 되게 한다는 건 여기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쪽 원 위에 있기도 한 그런 점. 그게 뭐야? 교점인 거잖아. 교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방정식을 K에 대한 항등식의 관점에서 설계를 한다면 이 방정식의 무조건적인 해, 이 방정식의 해는 이미 우리가 두 개 알고 있는 거야. 해는 뭐예요? C1과 C2, C랑 C'의 교점. 이렇게 쓸까? 잠깐만. 해가 이렇게 하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C하고 C'의 교점. 이 반드시 해가 되는 그런 방정식을 내가 설계를 한 거죠. 교점의 x값, y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C'의 교점이 반드시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x랑 y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따라서 내가 여기에 k 자리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빵되게 하고 이쪽이 빵되게 하는 그 교점의 좌표값들 조합은 무조건적으로 그 방정식의 해가 될 수밖에 없으니 그게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지금 원방에서도 설명이 다 똑같은 거고 아이디어가 완벽하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특징이 있는 게 뭐냐, 교점을 지나는 도형 중에서 지금 이 꼬라지를 잘 봐봐. 이 전체적인 꼬라지를 잘 보면요. 자, 이거 먼저 정리할게. 내가 만들어낸 이 방정식의 꼬라지를 잘 보면 x에 대한 몇 차일까요? 저 k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x에 대한 2차야. 그치? 여기 뭐가 들어가도 여기 x제곱에 몇 x제곱이 추가돼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x에 대한 2차인데 대신에 딱 하나만 안 돼. 언제? k가 마이너스 1이면 그러면 2차가 안 돼요. k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 딱 아닐 때는 그러면 x에 대한 2차가 맞아요. 그 다음에 y에 대해서도 2차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랑 같아요. 그러면서 x랑 y랑 곱해진 항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이거 k 자리에 어떤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를 집어넣고 x에 대한 완전제곱식, 그 다음에 y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해서 우변에다가 어떤 숫자들을 몰아넣었을 때요, 이 네모가 0보다 크게끔 하는 그런 값을 잘 설정을 해주면 얘는 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k 자리에 마이너스 1이 아닌 어떤 실수가 들어갔을 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배운 어떤 도형이 된다면 그거는 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가 0보다 크게끔 되면 원인 거고요. 여기가 0보다 같거나 작게끔 되면 아예 도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물론 여기가 0보다 작은 건 뭐 다른 도형으로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하게끔 마이너스 1이 아닌 k 값을 딱 집어넣었을 때는 그게 뭐예요?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아우르는 원이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조건들을 다 통과하려면 얘는 결국에는 원의 꼬라지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럼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뭔데?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 써보면 이거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지워지면서 ax의 마이너스 a 프라임 x니까요.
a-a 프라임의 x 그 다음에 by의 마이너스 b 프라임 y니까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프라임의 y 그리고 c 마이너스 c 프라임이 됩니다. c 마이너스 c 프라임은 0이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방정식이 뭐 어떤 도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정식이지? 얘는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입니다. 어떨 때?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은 0꼴로 정리되는 건 직선을 표현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건데 대신에 조건 하나가 있죠? 이 x랑 y가 둘 다 지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빵이고 여기도 빵이야 버리면 그건 직선이 아닌 거고 x랑 y라는 문자가 다 지워지는 거니까. 근데 둘 다 빵일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둘 다 빵이려면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돼.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잘 봐봐. 이거 지금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라고 깔려 있는 거는 애초에 여기 같고 여기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야.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 야 그럼 이거 만약에 A랑 A 프라임 같고 B랑 B 프라임 여기까지가 다 같아? 그럼 이거 이 연립방정식 풀었을 때 위에서 아래를 딱 빼는 순간 X, Y가 그냥 다 지워져. 그러니까 교점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x, y가 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원 두 개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깔려 있었다면요, 얘는 반드시 직선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직선. 어떤 직선? 그 원의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그걸 뭐라고 하냐? 지금 여기에서 요만큼을 뭐라고 할까요? 이 교점부터 교점까지 이 선분을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뭐라고 하나요? 이거 공통현이라고 해요. 일단 현인데 이 왼쪽 원에서 그리는 현이기도 하고 오른쪽 원에서 그리는 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왼쪽 원과 오른쪽이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공통현입니다. 두 원이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현이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 직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을 포함하는 직선이다. 더 줄여서 공통현의 직선,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를게요. 얘가 직선의 방정식인데 그걸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더 엄밀하게는 공통현을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그걸 줄여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럼 이제 어떤 정리가 된 거냐면 우리가 원 두 개가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나는 관계로 깔려 있어요. 그러면 교점 두 개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교점 두 개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진짜 구하고 싶다면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연립이라고 얘기도 잘했죠? 이 방정식하고 이 방정식의 공통의 솔루션을 구하는 거니까 그게 뭐야? 연립 방정식을 푸는 과정인 거잖아. 얘네 두 개 연립하시면 몇 콤마 몇 나올 거고요. 근데 교점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 또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K항등식 설계법이라는 아이디어를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문제 연습을 또 하나 해볼게요. 지금 뭐 말로 주저리 설명을 해도 문제를 좀 바꿔봐야 되겠죠? 뒤쪽에 가서요. 우리 공통현 거기 123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해볼 건데 7-3번 볼게요. 7-3번 문제는 개념범위만 잘 돼 있으면 문제는 단순합니다. 두 원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123페이지 7-3번 보고 있는 거지 얘들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 교점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게 뭐야?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교점을 지나는 두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을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 즉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돼?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x제곱들끼리 지워지고 y제곱들끼리 지워지는 그런 k값을 꽂아줘야 돼요. 그게 얼마라고요? x제곱 y제곱 1, 1, 1, 1로 맞춰져 있다는 전제하에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외울 필요도 없는 거지. 그래서 한번 써볼게. 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는영으로 정리되어 있을 때 이 정리된 식 한 번은 그대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k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1 쓸 거니까 그냥 뭐 빼는 역할이 돼버리는 거죠. 빼기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그다음 마 6x 플러스 ay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우리 k에 대한 항등식 설계법에서 k 자리에 마이너스 1을 꽂아서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구나. 는 0으로 마무리를 쳐주면요. 누가 봐도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지워지고 4에서 플러스 6이니까 10x 그 다음에 2y에서 마이너스 ay니까 플러스 2-a의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는 0이 된다.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쵸? 알겠지 얘들아? 그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읽으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읽자마자 k 자리에 마이너스 1 꽂아 넣어서 공통연의 방정식 구하면 되겠구나. 단 x제곱 y제곱 개수가 1, 1로 맞춰져 있다는 전제, 즉 지우는 게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지우는 거. 이 창을 지운다. 그게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2x 마이너스 3y 더하기 1은 0이라고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내가 구해본 건 얘인데 그 결과가 얘래요. 뭐 하라는 얘기야? 개수 비교하라는 얘기죠. 이 두 개의 직선이 지금 같은 직선이다라는 거니까 요거 우리 알려져 있는 숫자 보고 5배로 조정하면 되겠구나. 뭐 5분의 1로 조정하면 되겠구나. 따라서 5배 10 요거 5배 하는 거 마이너스 15 여기가 마이너스 15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5배 하면 여기 상수항이 플러스 5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지금 이 직선이 이 직선이랑 똑같아지려면 결국에는 a 값은요 17이 맞나요? 17이 돼야 되네요. 그 다음에 b 값은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네요. 그래야 얘가 되는 거겠죠. 문제에서 알려준 정답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어려운 거는 크게 없어요. 지금 7-1번하고 2번하고 나머지 문제를 읽어봐도 다 깔려있는 상황이 이렇지.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알려줄 겁니다. 그럼 의심하지 말고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연립해가지고 교점을 구해봐도 x과 y 값이 순서상으로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런 상황을 깔아준 거야. 그러면 두 교점을 지나는 공통연의 방정식을 물어볼 때도 있고요. 아니면 두 교점을 지나는, 두 교점을 올려두는 그런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도 있을 건데 원이 되려면 k자리, 이 연결값이 마이너스 1은 아니어야 2차가 살아남게 되면서 원의 꼴이 만들어질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 문제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 높아지면 여기서도 한 번만 더 적어보자. 앞에서도 내가 필기를 시켰던 게 뭐죠? 이제 이거 다 공부하고 나서 앞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와 관련된 문제도 막 문제 내가 숫자 바꿔가면서 한번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날 거야.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희생양. 기억이 납니까? 네, 희생양. 지금 내가 이거 내 멋대로 두 번째 방정식의 이 원식, 이거 뭐라고 그러나? 봐봐. 소통을 하기 위해 내가 용어 하나 알려줄게. 이거 는영으로 정리했을 때 좌변에 정리된 이 식을 원과 관련된 식이라고 해서 그냥 원식이라고도 불러요. 원식. 그냥 식입니다. 식. 이 방정식의 식이라고 하면 는영으로 정리했을 때 정리된 그 식을 얘기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얘를 갖다 꽂아놨다라는 얘기는 내가 얘는 0이라는 그 원, 지금 C'이라는 저 원, C'이라는 원을 희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희생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야?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할 수가. K 자리에 어떤 실수값을 집어넣음에 따라서 우리는 뭐 공통현도 만들 수가 있고요. 공통현의 직선도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원, 무수히 많은 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의 원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야? 이 C' 자체입니다. 이 C' 자체.
얘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근데 얘도 교점 두 개를 지나는 원 중에 일부가 맞잖아. 원의 일종이 맞잖아요. 근데 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 K에 뭐를 집어넣어도요. 이 앞쪽이 사라지면서 깔끔하게 얘만 남아서 얘는 0분의 방정식을 갖출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근데 반대로 이 앞쪽에 있는 원은 표현할 수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K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K에 뭐 집어넣으면 앞쪽에 있는 원만 딱 만들어질까? K에 뭐가 들어가면 이 C라는 원이 딱 표현이 될까요? 이 방정식이 딱 C의 방정식이랑 일치하게 되려면 K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0, 0이야. K에 0 넣으면 이게 지워지잖아.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원식은 0 꼴이 되면서 그게 그대로 이 C의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여서 여기 왼쪽 원은 표현할 수가 있어. 다시 이 교점 두 개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들 중에 이 왼쪽 원도 그 일종이란 말이야. 그거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식을 이렇게 잡아놓는 순간 오른쪽 원, 즉 C에 묶여 들어간 원식이 C에 묶여 들어간 그쪽 원은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내가 희생양이라고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표현을 했었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뭐가 중요한가 그러면 내가 이거 필기 이렇게 분명히 시켰을 텐데 어떤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항등식 설계법으로 잡아갈 거면 이 희생양이 정답이 될 수 없는가를 체크해보고 희생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식을 작성하는 순간 이거 K자리에 뭔가 문제 조건을 곁들여가지고 구해본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 원은 표현이 안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 원이 문제의 답이었다면 그럼 너희들은 답을 하나를 지워버리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몇 페이지에다가 써놓지 않나 이거? 앞에 문제도 바꾸고 가서 한번 볼까요? 근데 문제 책에 있는 문제도 막 숫자 바꿔가지고 너희들 답이 왜 이게 분명히 두 개일 텐데 하나밖에 안 나올까? 이거 어디 있을까 얘들아? 아니 너희 눈빛을 보면 내가 이거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 이게 뭐 알아먹는 건지 기억이 나는 건지 진짜 답답해 죽겠네 진짜.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냐? 89페이지 있어? 그래 89페이지 12-4번이지 맞지? 12-4번에 내가 이거 문제 바꿔봅시다 해가지고 뭐야 두 번째 직선을 4x 플러스 뭐 3y 이렇게 바꿨었나? 내가 그 자리에서 바꿔가지고 내 책에는 지금 안 적혀있는데 뭐라고 바꿨니 내가 4x 더하기 3y 더하기 5는 0이라고 직선 바꿔놓읍시다. 그러면 얘를 희생을 시켜버리는데 얘가 안 나오는데 실제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인 직선 두 개 중에 하나가 그대로 그 두 번째 직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희생을 시켰는데 그게 원래 정답에 들어가는 놈이었어. 이러니까 답에서 뭔가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등식 설계법을 쓸 거면요 그게 뭐 직선의 방정식 쪽에 나온 거든 얘든 내가 말했잖아 개념이 똑같다고. 지금 완벽하게 우리는 K 항등식 설계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 희생시킨 원이 얘가 정답이 될 수 있는가, 정답이 될 수 있는지 체크를 꼭 하시라고 했어요. 체크를 뭐 간단하게 한 3초 이내로 체크가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일 거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을 거지만 정답이 될 수 있는데 희생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답이 된다면 뭐 따로 한번 정답에 써놓고 풀든가 아니면은 얘를 앞쪽에 두고 얘를 희생을 시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식을 잡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였어요. 개념은 앞에서도 했던 거니까 두 번째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저런 생각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한 번 더 적어 놓으란 얘기예요. 120페이지 쪽에다가도 한 번 더 적어 놓으시고 거기 박스 한번 읽어 볼게요. 120쪽으로 넘어와서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 설계법 거기 내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얘를 적어놓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원이 될 수 있다.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공통연의 방정식이 된다. 그런 것들이 나랑은 조금 구성이 다르게끔 적혀 있기는 한데 다시 한번 이걸 필기를 하시던 아니면 책에다가 조금 보완을 해놓던 읽어보면요. 로마자 1번
k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그 상황을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오른쪽에 요거 책에다가 필기를 놓을 거면 요것만 적어놓으면 되겠죠? k가 마이너스 1일 때 식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게 a-a 프라임 x 더하기 b-b 프라임 y 더하기 c-c 프라임은 0. 그게 뭐예요? 우리 k에 대한 항등식 설계법에서 k 자리에 마이너스 1 꽂아놨을 때 만들어지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런 얘기고 로마자 두 번은요. k 자리에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실수가 들어갔을 때 걔는 맨 마지막 단족반에 써있죠. k 자리에 마이너스 1이 아닌 그런 실수가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항등식 설계법으로 원의 방정식을 곧답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박스 밑에 노란색 글씨로 주어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거를 우리는 줄여서 공통연의 방정식이다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적혀 있는 것이죠. 공통연의 방정식이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상단 부분에 방금 얘기했던 중요한 내용이 또다시 한 번 더 노란색으로 밑줄 쳐져 있어요. 자, 마지막 식은 주어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 중에서 C 프라임, 그의 예죠. 그 K에 묶여 들어간 걸 원식으로 갖는 그런 원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고 걔는 표현을 못한다. 그놈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원들을 K 값에 따라서 다 표현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읽고 마무리할게. 거기 밑에 초록색 두 줄 거기다가도 중요 표시해 놓으면 됩니다. 자주 물어보는 유형이에요. 자주 물어보는데요. 초록색 표시를 보면 그러면 그래 이거 하나 표현 못하고 나머지 무수히 많은 원들은 다 K값에 적절한 걸 집어넣으면서 하나하나 1대1 대응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무수히 많은 원들 중에 사이즈가 가장 작은 원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해야지만 가장 작은 원의 사이즈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원이 다시 한번 그 교점 두 개가 지름의 양끝점 역할을 하는 그런 원도 K값에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 순간이 사이즈가 가장 작은 원이 된다는 얘기지. 왜 그래요? 당연한 거지. 만약에 이거보다 이게 지름의 양끝점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원에서 지름이 아니라 어떤 현의 양끝점, 지름이 아닌 현의 양끝점이 된다면 그러면 지름이 그것보다 더 길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지금 내가 그린 이 초록색보다는 더 커지는 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가장 작은 사이즈는 이 두 점이 지름의 양끝점이 될 때예요. 그럼 이제 이 두 점의 좌표를 물어보면서 좌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원을 구해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 두 점의 좌표를 구하고요. 우리 원의 방정식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지? 그러면 지름의 양끝점 알면 뭐도 하는 거야? 거기 가운데 뭐가 있어? 그때 그 원의 중심이 있는 거지? 그럼 중심, 얘와 얘의 1대1 내분점 또는 중점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한 점과 중심까지의 거리 반지름 또는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지름으로 해서 반띵 나누면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우리 앞에 원의 방정식 풀었던 거 대표 문제 꼴이랑 똑같이 되는 거네요.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저기 뒤쪽에 그래 제일 작은 사이즈 원 계산 문제는 좀 나중에 풀어보고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7-4번 마지막 문제. 시간이 몇 시지? 바로 남았는데 한번 더 해보고 마칩시다. 나머지 문제들은 최대 언제 개념 정리 오늘 끝내고 가장 전까지 사실 보내면서 웬만하면 우리 RPM 숙제는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바이블에 얘기 몇 개 안 되잖아 문제. 대표 문제랑 오른쪽에 있는 네 문제 이런 것들은 쌤이랑 같이 했던 거 포함해서 제발 수업 직후에 좀 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 같아서 남기고 싶거든. 오늘도 평소에도 우리 7시 40분에 끝나니까 9시까지는 그냥 바로 바이블 좀 끝내고 가자 하고 싶은데 요즘 밥 시간 때문에 내가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밥 먹고 좀 쉬었다가라도 최대한 바로바로 하세요. 자, 한번 읽어보면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뭐 평행하도록 얘도 똑같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왔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우리 k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상상하면서 그냥 뭐 하면 될까? 이거 는영 잘 정리되어 있지? 요거만 써볼게. 자, 분명히 두 원의 방정식이 지금 는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돼 있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k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방정식을 만들겠다라는 게 결국에는 여기 원식에서 이 원식을 그냥 빼주겠다라는 얘기죠. 이제는 뭐 내가 이렇게 쓰고서 지우기 안 해도 그냥 바로 빼버리면 되겠지. x제곱 지워버리고 y제곱 지워버리고 저 오른쪽에서 왼쪽 빼볼게요. 오른쪽 거에서 왼쪽을 빼보면요. a 마이너스 6이니까 a 플러스 6의 x가 된다. 확인할 수 있겠니 얘들아? 오른쪽식에서 왼쪽식 빼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a에서 2를 또 빼는 거니까 그러면 1 마이너스 2a에서 2a를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만큼의 y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마삼에서 마삼 빼니까 뭐야? 상수한 거 지워져 버리고 얘는 0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이게 여기서 여기를 뺀 다음에 즉 k자리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다음에 는 0으로 마감을 치는 겁니다.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을 뺐으니까요. 지금 요놈 이 두 번째 아니 첫 번째지 여기서 여기를 뺀 거지. 첫 번째 원을 희생시킨 거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가 공통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이 원이 뭐 정답이 될 일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알아서 벌어지는 거였고요. 이게 뭐래요? y는 마이너스 5x y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1과 평행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울기가 똑같다. 기울기가 일단 정의가 되는 값으로 나왔고요. 얘랑 평행하다고 했으니 얘도 기울기가 정의가 돼야 하고 그게 마이너스 5로 똑같이 나와야 되겠네. 자, 이 기울기 뭡니까? 이거 뭐 얘를 넘긴 다음에 얘를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개수 나눠줘서 1 더하기 2a분의 a 플러스 6 이거가 되는 거죠. 1 플러스 2a분의 a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지 얘들아? 기울기 비교하기 위해서 y는 꼴로 정리하는 겁니다. y는 꼴로 정리해보면요. y는 요거의 x 이게 끝이네. 어차피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네 두 개가 평행하기 위해서는 요 기울기도 잘 정의가 된 마이너스 5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y절편이 다르기 때문에요. 기울기가 같고 일치하는 것까지 갈 수는 절대로 없겠죠. 그럼 마무리 한번 내봅시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a가 a 더하기 6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11a가 마이너스 11이 되면서 이 문제에서의 a 값이 마이너스 1이었구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뒤쪽에는 이제 꼭 공통연의 방정식뿐만 아니라 이 교점 두 개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어떤 또 다른 조건을 곁들여서 찾아가는 문제도 나올 건데 우리 마지막 딱 한마디만 더 할게. 딱 한마디만. 아까 교점 두 개를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는 거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면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하나의 원을 딱 콕 집어서 답으로 적게끔 하려면 반드시 문제에서 어떤 정보가 하나가 더 끼어들어가겠지.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들 중에서 요 점을 지나는 여기 대충 마이너스 3,2 하나 주고요. 그걸 지나게끔 하는 원을 그려보세요. 구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항등식 설계법으로 마이너스 1이 아닌 어떤 실수를 넣을 거야. 근데 마3,2를 넣었을 때 는영 성립하게끔, 등호 성립하게끔 그런 K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렇게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 문제에서 나왔던 패턴들이랑 다 똑같이 이어질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갈게요. 숙제는 그래서 123페이지까지만 잘 마무리해 오시고 RPM도 여기까지만 페이지는 너희 보면 알지. 우리 여기까지 순서 그대로 와줘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해 오시면 됩니다. 고생했어요.